예,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사건은요. 저희가 조금 오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유치원, 들으신 것처럼 유치원에서 벌어진 어떤 갑질 사건, 그리고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주호민 작가 그 관련 속보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네, 어제 한 언론사가 이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이걸 공개한 사람이 경기도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이 당시에 임신 중이었는데 한 학부모의 계속된 어떤 괴롭힘 그리고 신고 협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현재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고요. 도내의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공개된 녹취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발뺌을 하시고 어디까지 끌어내시고 남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다시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부모님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저 누구 하나 좀 골려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네.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 위험해요 되게. 아니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교수님 이렇게 해도 돼요? 다른 양심 챙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뭐라는 거야? 자, 네. 그 무슨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저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상황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한테 이제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왔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전화를 해서 아이 반 바꾼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다짜고짜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거짓말쟁이냐, 거짓말한 거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CCTV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 상황에서 CCTV 그래서 녹음기 채워서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 후에 CCTV로 이제 반을 옮기고 이런 부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 카이스트 나가는 사람인데 거짓말 하겠냐고. 이렇게 자꾸 하면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지금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교수님. 나 카이스트 나온 여자 약간 이 얘기인데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글쎄 수많은 대학 중에 하나인데 굳이 카이스트 나왔다고 밝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그 어머니 그 아이를 뭐 선생님이 무엇인가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인 어떤 사고의 과정에서 상당히 좀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 일단은 전화를 해가지고 경위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경위는 물어보지 않은 채 다짜고짜 마구 따지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위신을 세우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혹시 뭔가 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좀 아이도 좀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저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앞뒤 뭐 따져보지 않고 마구 이제 쏘아붙이는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본인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게 심지어는 걱정될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사태가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해도 않았죠. 계속됩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발표하는 거라 동영상 요청을 좀 해보려 그랬지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직원에 대해서는 처우가 그렇게 개선됐는데 우리 학부모는 그러면은 뭐 아무 소리도 못하나 그런 얘기지. 교육부에서 내려가는 지침 같은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전쟁을 선포하는지 몰라도 우리 배운 사람 입장들에선 되게 납득하기 굉장히 힘든 거고. 야, 근데 저 학부모분은 승현님 예. 카이스트 출신이라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 나처럼 배운 사람 입장. 아니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럼 뭐 공부 안 했어요? 제일 마지막 말이 정말 이해 안 되네. 아니 앞에 두 단락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무슨 학예회 같은 거는데 동영상을 좀 찍고 싶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그게 대한 협조 요청을 하면서 갑자기 뒤에 있는 마지막 두 단락이 저한테는 좀 정말 이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까지 전쟁을 선포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납득하기 힘든 것이라고. 제가 이 상황을 저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이 상황이 좀 납득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사정을 묻고 사정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존중을 해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이지
나는 배운 사람이고 그쪽에서는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런 어떤 형태, 제가 제일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 교실 현장이나 유치원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기족주의라 그래서 선생님은 직원이고 학생은 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그에 대한 직원으로서 그 손님을 대하는 선생님은 언제나 그 부모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듯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요. 같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동전 테러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건 2019년 서울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부모가요, 100원짜리 동전이 300개 가까이 든 봉투를 유치원에서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한 원생이 15일 이상 딱히 어떤 연유도 없이 연락도 없이 결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가 아이 퇴원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측에서는 그럼 이날부터 이날까지 등원을 하셨으니까 이때까지는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입금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그 돈을 입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측에서는 학부모의 주소로 독촉장을 보냈죠. 그랬더니 학부모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 찾아가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고요.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원장을 상담실로 불러내서 미납금이 27,700원이었습니다. 그 27,700원 상당의 100원짜리 277개를 집어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욕설과 함께 폭언도 했습니다. 이걸 유치원 교사들이 다 지켜봐야 했고요. 277개 동전, 이걸 유치원 교사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주웠다고 합니다. 아,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돈을 던지고 갑질이잖아요, 사실은. 본인도 딴 데 가서 그렇게 당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다른 사례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유치원 교사 노조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포항시에 있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입니다. 물감을 지금 사용하는 상황에서 물감이 묻어서 아이 옷을 망치자 학부모가 이 옷이 얼마인지 아느냐, 당장 물어내라 라고 유치원 현관에 옷을 던지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경북에 있는 국공립 병설 유치원 교사인데요. 통화원 버스 우리 집 앞으로 좀 지나도록 해달라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교사 거절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아동 학대범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또 인천의 교사입니다. 원화 다툼을 중재하다가 본인이 정신과 진료 후에 휴직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아이가 입은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서희초 그 선생님의 그 일 있은 이후로 학부모 어떤 갑질 뭐 이런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도 많은 제보를 해주신 분 말씀이 유치원이 소외돼 있다,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5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여기서의 그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의 존중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의 돌보미로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를 키우는 선생님들에게 존중의 마음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호민 작가, 웹툰 작가 주호민 작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계속 관련해서 속보가 전해졌거든요. 자, 그 신고를 당한 주 작가 측에 의해서 신고를 당한 특수교사의 그 검찰 기소 공소장이 오늘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교사가 지난해 9월에 교실에서 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밉상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도대체 맨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라면서 왜 네가 통합반 못 가고 친구들에게도 못 가고 있는 줄 아냐? 너는 통합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도 못 간다. 이런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싫다는 얘기도 계속합니다. 싫다, 싫어 죽겠다, 너 싫다, 나도 너 싫다. 이런 얘기도 지속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게 공소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공소장에 검찰의 얘기는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발언만 두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교사가 학생에게 해당 발언을 한 배경은
공소장에서 따로 밝히진 않았더라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나 저도 고민했던 게 이게 검찰에 공소를 했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도 알고 싶었는데 사실 공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검사는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는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내용 중에 정말 정서적 학대 부분을 탁 이렇게 잡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반론권 차원에서 제가 변호사의 그 피해자, 그런 교수, 그러니까 특수학급 교사의 변호사의 어떤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악마의 짜집기가 되는 것이다. 전체 내용 중에서 그 내용 중에 정말 나쁜 내용만 공소장에 딱딱딱딱 적혀 있는 것이지 맥락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거친 대화가 나오는 거는 혼자 이야기를 했는 것이지 그게 결코 그 사람의 아이 앞에서 했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 정도 그 변호인의 주장, 과연 그다음에 이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재판정에서 어떻게 이제 판결이 날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가 이 특수교사 측 변호사가 이 주군의 어떤 답변 부분을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 너 통합반 못 가, 뭐 친구들 못 봐 이런 얘기가 나온 맥락은 너 무슨 반 왜 못 가는지 알아? 아이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행동해서 통합반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통합반 못 가.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이런 어떤 훈육의 맥락이었다는 겁니다. 또 진짜 밉상이네 이 발언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 발언 전후로는 뭐 아침부터 둘이 와가지고 참 아침 일찍부터 자꾸 뭘 이런 다른 혼잣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혼잣말들의 연장선이었는데 이 부분이 생략됐다고 하고요. 또 싫다라는 얘기가 반복이 됐는데 이건 그 아동 자체가 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문장을 반복해서 가르쳐줬는데 학생이 잘못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사가 자꾸 이렇게 하면 싫다. 네가 잘못 읽는 것이 선생님은 싫어 죽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맥락에서 낮은 톤으로 반복해 말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검찰 측은 실제 독한 말을 했다. 그 녹음기에 보니 주민 씨 부부가 아이 편에 이렇게 보낸 녹음기에 실린 그 영상 이걸 들어보니 실제 그 교사는 독한 말을 했다. 자, 이 교사 측 변호인의 반박은 편집된 것이다. 그렇게 독한 말만 편집을 해서 이렇게 공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어떤 뭐 진짜 밉상이네 뭐 이런 워딩은 혼잣말이었다. 그냥. 자, 교수님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 뭐 지금 좀 어려운 좀 난제같이 느껴집니다. 물론 뭐 지금 교사분이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학생이 문제 제기를 그 면전에서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의 특수성이 또 있다 보니까 뭐 항의를 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지금 상당 부분 부모가 이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물론 제가 느낄 때는 이걸 그냥 일방적인 아동 학대라고 보긴 좀 어렵고 훈육 차원의 이제 발언인 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제공은 애당초에 이 학생이 했기 때문에 그 학생이 한 행위에는 틀림없이 피해 아동이 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 아동과 이제 어떤 잘못을 한 학생을 분리시키는 와중에 이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지금 이런 발언까지 이제 진행이 된 건데. 문제는 애당초에 이런 발언을 안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이제 특히 자폐 아동이나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 정말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특수학교에서 조금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오고 선생님들은 거의 번아웃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혼자 말을 했더라도 이런 뭐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인신공격식 발언을 선생님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검찰의 기준으로 보면 이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항이 사실은 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유래된 상황이었고 이게 학대의 고의라기보다 훈육 차원에서 하다 보니 이 상대가 워낙에 말도 잘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너무 어려운 나머지 혼잣말 한 것도 틀림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 아동 학대로 엄벌을 하는 게 적절할까? 사실 이 정도를 아동 학대로 엄벌하기 시작하면은 특수교사 할 사람 아무도 안 남아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은 좀 더 포괄적인 뭐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게 이게 이제 이 사건에는 좀 더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말이죠. 이 작가 주호민 씨가 입장문을 본인의 유튜브 계정, 이 채널,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놨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은데 일단 저희가 약간 주요 내용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학교 친구들과 학부모들 또 전국의 특수교사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수교사를 특히 이번에 이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 면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건 바로 고소를 하려던 게 아니라 상대 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가는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까 우려해서였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부모님들과 사건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는데 조금 섣불렀고 어리석었다. 앞으로 뭐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아내와 상의해서 이 상대 선생님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짧게요. 네. 지금 일단 공판이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주호민 씨 측에서 탄원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탄원서가 이제 그래도 처벌을 원치 않은 취지로 간다고 하면 그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탄원서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다른 쟁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아마 재판 과정이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